나리와 나, 조남주 단편 소설.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 나리는 27살, 2년차 방송 작가다. 까똑, 나리의 휴대폰이다. 여럿이 일하는 공간에서 왜 휴대폰을 진동 아닌 소리로 해놓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다. 언젠가 나리가 밥 먹다 말고 급히 전화를 걸며 죄송해요. 제가 벨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다. 놓치는 연락이 있으면 안 될 때다. 나도 그랬다. 출연자에게, PD에게, 메인 언니에게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으면 마음이 쿵 내려앉곤 했다. 나는 일부러 명랑하게 물었다. 소개팅남? 아직 소개팅 못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소개팅 예정남이죠. 나리는 한 달째 남자와 메시지만 주고받을 뿐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나리가 2번이나 약속을 취소했단다. 이상하게 섭외가 잘 안되더니 어렵게 섭외한 연예인이 녹화를 하루 앞두고 펑크를 냈다. 그 주 토요일이 원래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나리와 나는 한동안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이 고생했다. 나리가 나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언니,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 결혼하고 싶어?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개팅할 시간도 없는데 연애할 시간은 있을까? 결혼할 시간은 있을까? 평범하게 산다는 건 뭘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피곤하지만 대학원에 다니며 계속 공부하고 게으른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사는 지금 내 삶이 무척 만족스럽다. 하지만 나리가 말한 그 평범한 삶을 나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리는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생방송을 도와주러 온 막내 작가였다. 이 바닥 표현으로 빠릿빠릿한 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지금의 요리 프로그램으로 땡겨왔다. 쿡방도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거라고 설득했다. 유명인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있는 출연자는 거의 없다. 사람은 사람대로 섭외하고 조리법부터 영양 성분, 어울리는 서브 메뉴까지 나리가 조사한다. 그냥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 비싼 음식을 준비해달라는 출연자들이 있는데 이번 의사가 그렇다. 요즘 태국 음식에 심취했다며 꼭 태국 요리를 하겠단다. 나리는 프로그램 자문 요리 연구가의 조언에 따라 바지락을 넣은 해산물 쌀국수와 짜조 샐러드를 준비했다. 나리가 분명 녹화 사흘 전 대본과 레시피를 메일로 보냈다는데 그는 당일 회의에 들어와서야 메뉴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필 흔하디 흔한 쌀국수니까 그걸 저만의 레시피라고 소개하기에는 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는 회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리를 보면서 말했다. 여기서 제일 발언권이 없는 사람, 내가 막아주는 게 맞을지 나리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리가 입가를 파들파들 떨면서 말했다. 바지락을 넣을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 시청자들이 새로우면서도 친근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도 아니고 바지락이 뭐야. 너무 웃기지 않겠어요? 나리의 말문이 막혔고 결국 내가 나섰다. 선생님처럼 냉철한 이미지이신 분이 앞치마 두르면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거예요. 일단 그림이 나오잖아요. 메뉴가 뭐가 중요해요? 이 나이, 이 연차에도
어깃장 부리는 출연자를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띄워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다.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나 역시 준비 다 된 녹화를 망칠 수는 없었다. 겨우 그를 달래서 힘들게 녹화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 스튜디오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많아지며 방송사에서는 조리시설을 갖춘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했는데 간이장치라 그런지 가끔 말썽을 부렸다. FD는 세트 담당자에게 뛰어갔고 나는 미리 말아놓은 스프링롤부터 튀기는 것으로 녹화 순서를 바꿨다. 나리가 급하게 팬에 불을 켠 후 기름이 가열되는 사이 출연자들의 큐카드에 수정된 내용을 적어 넣었다. 돌발 상황은 일상이 되었다. 가스나 수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녹화 당일에 갑자기 음식 재료가 도착하지 않기도 하고 조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일은 셀 수도 없다. 그럴 때면 나는 구성이나 촬영 순서를 바꾸고 그때 나리가 추가 섭외, 소품 준비 등을 재빠르게 해낸다. 녹화하는 동안은 항상 스태프들의 반응을 돌아본다. 그들이 첫 번째 시청자니까 늘 그렇듯 카메라 감독들도 출연자들도 몇몇 포인트에서 웃거나 고개를 쭉 빼고 관심을 보이거나 입맛을 다셨는데 나리는 멍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수습하고 안도하느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쌀국수가 못마땅하다던 그는 바지락을 듬뿍 넣어 끓인 쌀국수를 먹고 또 먹었다. 사무실에 올라와 믹스커피를 한 잔 타 마셨다. 몸은 피곤하고 커피는 뜨끈해서 깜빡 잠이 오려는데 PD가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뒤늦게 올라와 나리에게 말했다. 나리야, 나 커피 한 잔 알지? 2봉지 넣어서 진하게 타줘. 평소에는 작가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포함한 어떤 개인적인 지시도 못하게 한다. 우리 팀은 회의 자료도 이메일로 주고받은 후 각자 출력해서 가져온다. 그런데 녹화가 힘들게 끝난 날이면 종종 PD가 나리에게 커피를 부탁했다. 자기 커피는 자기가 타 마시자고 말하고 싶은데 한참 피곤하고 예민한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 내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막내 작가들은 PD와 메인 작가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당연하게 했다.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샌드위치를 사다 주는 일, 이왕이면 조금 돌아서 좋아하는 샌드위치로 사오는 일, 그 길에 수선 맡긴 구두를 찾아다 주는 일, 도서관에 들러 논문에 필요한 책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분위기가 바뀌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지금도 사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깟 커피 한 잔, 정말 그깟 고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많은 작가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업무 내용도 시간도 페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시작한다.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조직이 개편되거나 해고됐을 때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 구체적인 업무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하려고 하면 열정 없는 작가가 된다. 나리는 새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페이를 물었다가 너는 돈 벌려고 일하니? 라는 비난도 들어봤단다. 주 7일 근무에 밥 먹듯 밤을 새는 나리의 월급은 120만원, 교통비도 식비 지원도 없다. 나리야, 우리 진짜 맛있고 유명하고 비싼 태국 식당 하자. 우리 둘이 회식하자. 똑같이 피곤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더욱 마음 상했을 나리의 마음부터 풀어주고 싶었지만 그날 우리는 태국 식당에 못 갔다. 나리의 일이 끝나지 않아서였다. 조연출과 함께 갓 편집을 한 후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와 내일 녹화를 준비할 거라고 나리는 덤덤하게 말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를 뜨는데 출연자 사정으로 이틀 연속 녹화가 잡혔다. 택시비가 부담스러우니 숙직실에서 눈 좀 붙이다가 버스 다닐 시간에 집에 갔다 온다는 나리에게 나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다.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와. 잘하는 짓인가 싶다. 선배들이 안쓰러워하고 밥을 사주고 택시비를 지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일이 너무 재미있다. 촬영장의 분위기는 아무리 해도 방송으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방송 일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넘쳤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기와 활력과 흥분을 경험하고 나니 중독된 듯 벗어나기 힘들다.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고 업무 환경도 열악하지만 한 회 한 회 방송을 만들어낼 때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 아마 나도 나리도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이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나도 그랬어. 우리 때는 더 했어. 라는 말을 하는 메인 작가가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 해야 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삼킨 말,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말들을 생각한다.